많은 분들이 이 능동성과 수동성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이해한 것만 실행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능동성과 수동성의 차이를 확실하게 개념화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를 옳게 잘 정의할 수 있으면 수동성도 나 자신의 한 측면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더 능동적으로 내가 이해한 만큼 실생활이 바뀔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능동성과 수동성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알려드리고 그것이 실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필사하실 때 많이 나오더라고요.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살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잘 못 느껴서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잘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 스스로에게 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능동성과 수동성의 차이로 나타나는 주체적인 삶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기서 얘기하는 효능감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걸 행동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그 행동이 실제 결과로 나타나느냐,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생각했던 게 100 중에 80인데 실제 실행으로 옮겨졌을 때 80 중에 79까지 행동으로 옮겨졌다면 그건 무척이나 효능감이 높은 삶이겠죠? 반대로 80 중에 한 10 정도밖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척이나 효능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능감이 높을수록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몸소 체험 중이신 거고, 효능감이 낮을수록 나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누가 시키거나 누군가의 압력으로 삶이 튕겨져 나간다는 느낌. 이 어떤 작용과 반작용에서 반작용으로 그냥 계속 내가 불호만 있어서 계속 튕겨나가서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그냥 머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아마 강하실 건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요약해서 핵심만 간추려 볼게요. 일단 능동성과 수동성의 차이에 대해서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책임감의 방향성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동적인 사람은요,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책임감은 없으면서 타인에 대한 책임감만 있는 상태가 수동적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뭘 하고 싶은 건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이 뭘 해보라고 권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 이 모든 말과 행동에는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잖아요. 회사에 출근할 때 9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건 6시에 퇴근을 해요. 근데 보통 건강하게 능동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의 사고 방식은 9시 출근, 6시 퇴근을 무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가 설득이 되어 있어요. 책임감이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그 당위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고 계신 거고, 이것이 반대인 경우는요,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는 없어요. 회사가 정했으니까 그 룰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인 거죠. 우리가 책을 읽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능동적인 사람은 책임감의 방향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책을 읽을까 말까를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을 해요. 이 고심 끝에 내가 책을 읽기로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기로 결심을 했는데 책을 못 읽게 되면 죄책감도 느끼고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고 책을 읽어보시면 어때요? 라는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권유에만 100% 의존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강제성이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책도 잘 안 읽고 내가 강압적으로 책을 읽으라고 권유하지 않기도 했지만 왜냐면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책을 읽는 것, 안 읽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채의식을 처음에는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별 생각 없이 한번 가볍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런 행위들이 점점 이제 누적되면 이제 내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효능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어서 뭔가를 선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도가 적고 다른 사람의 권유나 지시, 권위에 따른 어떤 압력 그런 것에 의사결정이 좌우되게 되면 실제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낮을 거예요. 한 개도 어쩌면은 끝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그 행동을 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10개 중에 9개가 아니라 10개가 전부 다 그래서 실패하면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나는 뭘 해도 잘 안 된다라는 자기 혐오에 빠질 가능성도 높고, 더 큰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일거리들을 찾아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당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업무 지시에서도 피드백 수용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가 이 수동성과 능동성 차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메타인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소한 부탁이나 요청들을요, 진짜 아무런 그 거리낌 없이 말하면은 바로 그 순간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휴지거리에 휴지를 이쪽 편으로 넣어줘 라는 요청. 업무할 때 사전 교육 먼저 해서 나한테 보여줘.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 있죠. 이런 업무 요청이나 요구에 대해서 피드백 수용도가 매우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한 번 잔소리 없이 그냥 한 번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행동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화장실 휴지거리 방향을 바꿔달라는 걸로 부부싸움 하시는 데도 되게 많아요. 이런 사소한 것들. 왜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는데 내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달라는 논리거든요. 또 그 회사에서 우리가 업무의 순서를 정할 때도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자신의 주관을 개입시켜서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실수가 생기지 않는 일에서 꼭 자기 방식대로 일 처리를 해서 중간에 빈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능동성과 수동성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루 24시간을 자기가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소한 부탁이나 요청에 그렇게 허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나의 의지로, 나의 판단으로 삶을 살고 있고, 아주 조금, 24시간 중에 조금 몇 시간만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부탁을 들어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나는 그 밖에 다른 삶에서는 자유로우니까. 근데 수동적인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완전히.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디테일하고 사소한 것밖에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남 눈치만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화장실 휴지거리 방향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정리정돈은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내 뜻대로 못해? 아니, 내가 회사 출근하면은 퇴근할 때까지 상사들 눈치만 보고 사는데 일하는 방식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이런 생각들, 사실은 내 삶을 존중해줘가 기저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삶에서 자유로움을 못 느끼고 속박당하고 구속당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부탁, 요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 기제가 높아지고 피드백 수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
이 기준에서 삶에 대한 효능감이 되게 낮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똑같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24시간 중 대부분의 자유를 느끼는 사람과 24시간 중 대부분에서 자유를 못 느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자유의 반대가 구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실제 본인이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많을 때 자유롭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가짓수 중에 능동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 삶의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때때로 사람은 내가 지금 구속당하고 그 대가로 자유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현실에서는 뭐 아니면 도가 아니잖아요. 그쵸? 기브 앤 테이크가 분명 우리 관계에서는 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도 상대방한테 뭔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시간을 주고 돈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순간 구속되거나 부자유스러움을 느끼는 걸 내 선택지 안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되세요? 내 선택지 중에 올리 자유로운 거. 내가 하고 싶은 욕구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하고 싶은 욕구도 어디에 기인하는 거냐면 하기 싫은 것만 있는 사람들. 호불호 중에 불호만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내가 자유롭기 위해 능동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걸 피하는 선택만 하거든요. 근데 그 하기 싫은 걸 피하는 선택이 대부분 선택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줄어들게 되죠. A, B 중에 A가 싫으면 B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능동적인 사람은 선택지가 A, B밖에 없으면 C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훨씬 더 능력껏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를 늘 만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수동적인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선택지 중에 내가 싫어하는 건 선택하지 않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해요. 삶이 효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계속 이리저리 반작용으로 표류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고. 하기 싫은 것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자유가 어떤 건지를 잘 개념화하셔야 되는데, 진짜 자유라는 건 내가 선택지를 넓히고 내가 넓힌 선택지 중에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인 거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속받는 거는 자유라는 전체 집합 안에 아주 작게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구속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우려면 내가 스스로 구속되는 선택지도 만들어서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해서 돈을 버는데 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러분들은 회사에 매여서 일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것이 스스로의 선택인 거고,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스로 효능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은 이 하루의 대부분을 나는 회사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선택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반대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부자유스러운 겁니다. 아무 선택도 할 수 없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거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어떤 선택지마다 선택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런 선택지들을 다양하게 폭넓게 확장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효능감은 높아지는 건데 갈수록 그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게 싫으니까 다른 걸 선택하는 삶을 계속 이어 사신다면 삶의 효능감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능동성과 수동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삶의 효능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더 내 삶을 자유롭게 살려면 수동성에서 벗어나야 되죠. 근데 그 수동성과 능동성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책임감의 방향. 모든 어떤 의사결정의 책임이 나로 비롯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깊게 생각해서 선택지를 만들어내신다면 그건 능동적인 거예요. 반대로 내가 무슨 생각,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은지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권유나 다른 사람의 지시, 다른 사람의 권위 때문에 내가 어떤 압력으로 그런 선택지를 그냥 선택하게, 착각이죠, 사실은. 하기 싫은 걸 제외하고 남는 걸 선택하는 게 어떻게 선택이에요. 그렇게 삶을 경영하시면 효능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족스럽게 일을 하는 거죠. 가장 단적인 사례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자기는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이거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더 좋은 회사로 가고 싶다고 저한테 면담 요청한 직원도 있고, 반대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자기가 한 게 카드 뉴스 만든 거밖에 없다고, 이 회사에서는 자기가 물경력이 될 것 같다고 이직하고 싶다고 저한테 상담 요청했던 직원도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쵸? 전자는 자기가 선택한 가짓수를 늘린 거죠. 똑같이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거지만 나는 카드 뉴스만 만들지 않고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걸 배워야지라고 그 사람은 선택의 가짓수를 넓혔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선택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효능감도 높은 거죠. 자기는 인스타그램 채널을 잘 이해하게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은 선택지가 카드 뉴스 만드는 선택지인데 그게 자기가 디자이너로서 하고 싶지 않았던 업무였던 거야. 그러니까 효능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 일을 억지로 어거지로 하고. 내가 지금 눈앞에 하기 싫은 선택지밖에 안 남았을 땐 사고방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가짓수를 스스로 넓히려는 생각들.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서 그 선택을 스스로 하시려는 노력, 연습들. 아무리 내가 좋은 선택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사유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내 여러분들은 만족감이 떨어져요. 그 선택지도. 아무리 그게 좋은 선택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준비해준 선택지는 여러분들 삶에 만족도를 크게 신장시켜주지 못합니다. 능동성과 주체성이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듣고 오늘 회사에 출근하시면서 내가 능동적이었던 사람인지 수동적이었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이 관점으로 메타인지 해보시고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선택지를 스스로 넓히고 의사결정할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